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자동차 정비 산업 기사 내용 중에 친환경 자동차 부분, 친환경 자동차 정비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 하면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이야기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두 번째로는 연료전지 자동차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기 자동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다룰 것입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분류적인 방법에도 여러분 신경 써야 되고요. 또한 동력 전달 과정, 먼저 얘기하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정의 같은 거. 정의, 하이브리드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동력 전달은 어떻게 할까요? 또 장단점은 무엇인가? 또 종류는 무엇이냐? 정의, 그 다음에 종류가 있죠. 종류, 정의, 종류, 동력 전달 과정, 장단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또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이러한 내용들이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하이브리드 동력원의 종류에 따른 분류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첫 장을 보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동력원의 종류에 따른 분류. 종류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동력원의 종류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나와 있네요. 1.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다른 말로는 퓨얼셀 하이브리드. 퓨얼셀 하이브리드 비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료전지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는 에너지 변환율로 보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주목적이죠. 화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구동시키는 거예요. 모터 구동. 화학 에너지의 반응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인데요. 수소에 H2를 반응을 시키면은 H 플러스 이온이 되고요. 산소의 반응은 OH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결국은 H2O가 물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뭐가 발생되나? 역기전력이 발생된다. 물이 되는 과정에서 역기전력이 발생된다.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일반적인 우리가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뒤에서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연료전지에서 그럼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냐?
스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스택, 연료전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택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연료전지 본배, 탱크. 연료전지 탱크가 또 중요하죠. 그 다음 또 연료전지 제어, 제어 기준, 이런 것들이. 주 연료는 수소가 되고요. 수소와 공기를 반응시켜가지고 하는데, 이 스택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연료전지의 가장 가격이 비싼 부분이 스택이에요. 스택의 반응 기준은 촉매 반응이라고 해서 주로 백금 촉매를 주로 이용합니다. 백금 촉매를 이용한다는 거. 이런 내용도 뒤에서 배울 겁니다. 탱크는 약 한 700바 정도의 압력 또는 800바, 700 내지 800바의 압력을 고압으로 밀어서 수소를 액화시키는 과정. 탱크는 수소 액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수소 액화 과정.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액화를 시키되 이 탱크의 재질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어는 이 수소 반응을 일으킬 때 스택 내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스택 내의 온도에 라디에이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택을 최대한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이 반응을 지연시킨다거나 또는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런 온도 냉각 작용, 탱크 내에서 스택에서 냉각 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연료전지 시스템은 에너지, 축적된 에너지 시스템 비롯한 전기 동력을 갖추고 차량 내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연료전지다. 두 번째, 여러분 책에서 나온 내용은 유압식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유압식 하이브리드. 유압식 하이브리드라는 말이에요. 유압식 하이브리드는 바로 트랜스미션을 오일 트랜스미션을 쓴다. 유압을 이용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이거는 일반 하이브리드의 형태나 마찬가지의 형태다. 그다음에 커플링을 적용한다. 유압식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과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에 커플링을 적용해서 트랜스미션 오일을 적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하고 차이를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모터의 사이즈가 이것도 마찬가지 모터 동력원이 모터와 엔진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모터하고 엔진이 동력원이 되죠. 모터는 배터리를 이용하는 거고 엔진은 연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모터 동력이 이 엔진 동력보다가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주 동력이 우리가 모터 동력이 돼요. 주 동력이 뭐다? 주 동력이 바로 모터 동력이 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주행 거리가 가장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 주행 거리가 가장 길다. 이 장점이에요. 주행 거리가 가장 길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요. 전원 공급을 위한 일반 전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원 공급 장치가 있다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가 있다? 전원 공급 장치가 별도로 있다. 그래서 별도의 충전 플러그를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음 우리가 네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전기차라고 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게 이제 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는 종류에 따라서 병렬식 하이브리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병렬식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렬식 하이브리드가 있고, 직병렬 하이브리드가 있다. 뭐가 있다? 직병렬 하이브리드.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소프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소프트 하이브리드. 소프트 하이브리드가 있고, 하드 하이브리드. 두 개의 큰 차이는 주동력과 보조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동력. 그래서 우리가 주동력이 어느 게 있냐. 소프트 하이브리드의 그 보조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보조동력은 바로 모터가 되는 거예요. 모터. 그러나 하드 하이브리드는 보조동력만으로 주행한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소프트 하이브리드는 보조동력으로는 주행이 불가한, 보조동력만으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드하고 소프트는 보면 소프트가 좀 쉬운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요. 하드 하이브리드는 구조가 좀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하드 하이브리드가 비싸겠죠. 다음 직렬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직렬 하이브리드 하면은 뒤에 제가 내용을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직렬 하이브리드는 먼저 병렬 하이브리드는 두 개의 동력원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직렬 하이브리드는 두 개의 동력원 중에 한 개만 중점적으로 적용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렬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합시다. 자, 직렬형 하이브리드. 두 개의 동력원 중에 하나만 적용하면 된다. 하나만 적용한다. 그럼 하나라는 게 이 직렬형 하이브리드는 뭐예요? 바로 하나만 적용한다는 게 바로 이게 모터 동력이에요. 모터 온리 적용. 모터 온리. 두 개의 동력 중 하나만 적용한다. 모터 온리 적용입니다. 직렬형 하이브리드. 그러면은 두 개의 동력은 뭐와 뭐죠? 모터와 엔진인데, 엔진은 그럼 뭐에 적용해요? 엔진은 발전기 회전을 위해서 엔진이 필요하고요. 이 발전기 회전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로부터 충분히 충전된 배터리 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해서 모터 온리 구동을 한다는 거죠. 모터 온리로 구동하는. 이게 이제 직렬형인데요. 직렬형은 병렬형에 비해서 모터 사이즈가 크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모터의 힘만으로 동력을 많이 하게 돼요. 또 모터의 내구성도 떨어진다. 뭐에 비해서? 병렬형에 비해서. 동력은 모터 온리로 구동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형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책에는 복합형 하이브리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직병렬 하이브리드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복합형 하이브리드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잘 안 씁니다. 그냥 전문가들은 복합형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직병렬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죠. 직병렬. 시리얼 앤 패러렐 하이브리드. 복합형 하이브리드. 직병렬 하이브리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도요타, 프리우스. 이게 프리우스에 적용되는 게 복합형
직병렬 하이브리드다. 다른 말로는 동력 분기형 하이브리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력을 잘 배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다. 그래서 이런 동력 분기가 잘 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또한 동력을 잘 배분하면은 모타 구동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모타의 구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합형 하이브리드다. 굉장히 좋죠. 모타의 구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직병렬 하이브리드다. SOC 효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합형 하이브리드 전기 에너지와 기계 에너지를 잘 배분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복합형 하이브리드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정도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세 번째로 하이브리드 정도에 따른 분류. 여러분, 이 정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정도라는 말은 주동력과 보조 동력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정도예요. 적용 형태에 따라서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동력과 보조 동력의 적용 기준이 바로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정도에 따른 분류는 주동력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보조 동력을 사용하느냐, 어느 거를 제대로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른 분류에는 자 3-1에서는 소프트 하이브리드와 하드 하이브리드. 소프트 하이브리드와 하드 하이브리드 분되는데 이거는 뭐야? 보조 동력이 얘기 못하죠.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활용 불가다. 보조 동력 하나만으로 동력을 전달해서 차량 주행하기는 어렵다. 충분히 활용 불가. 다시 말하면 보조 동력만으로 차량 주행이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소프트 하이브리드의 약점이죠. 구성의 정도라든가 그래서 그 보조 동력 하나만으로 주행이 어렵다. 그래서 보조 동력은 보조 역할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드 하이브리드. 우리말로 하드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하드 하이브리드, 소프트 하이브리드, 하드 하이브리드. 이 말은 그럼 반대가 되겠죠. 보조 동력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모터의 힘으로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동력에는 주동력과 보조동력은 뭐와 뭐로 구분해요? 주동력은 바로 엔진을 말하는 거고요. 보조동력이라는 것은 모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하이브리드는 주동력과 보조동력 중에서 주동력인
엔진의 쪽이 보조 동력보다가 힘이 큰 거예요. 큰 동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드 하이브리드에서는 보조 동력이 모터라 그랬죠. 엔진보다가 주동력보다가 이번엔 보조 동력이 주동력보다가 큰 거예요. 보조 동력이 뭐다? 주동력보다가 큰 것이 바로 하드 하이브리드다. 모터만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모터만으로 주행한다. 이게 하드 하이브리드예요. 소프트 하이브리드, 하드 하이브리드 꼭 알아두세요. 주동력이 뭔가, 보조 동력이 뭔가. 여기서 모터 힘만으로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드 하이브리드다. 일단 풀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죠. 이 말은 별로 쓰지 않는 말이죠. 풀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거의 동급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동급이다. 이렇게 보고요. 보조 동력만으로 주행이 기본이 된다. 근본적으로는 보조 동력만으로 주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주동력을 간헐적으로 이용한다. 주동력이 그렇게 없어도 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사이즈가 일반 하이브리드 중에서 배터리 사이즈가 가장 커요. 전기자동차보다는 작지만 배터리 사이즈가 크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또 뭐다? 길다. 이 장점이 있죠. 자, 하이브리드의 정도에 따른 차이 세 가지 형태로 있는데 이 중에는 동력의 기본이 주동력이냐 보조동력이냐, 주동력을 이용하느냐 보조동력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하이브리드가 구분이 된다.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동력 보조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을 주행할 때 그러면 저속, 중속, 고속 구간의 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번째 내용인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단점 해가지고 합니다. 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단점을 한번 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은 뭐냐? 가장 큰 장점은 뭐죠? 연비죠, 연비. 연료. 그러니까 연료를 모터하고 엔진을 적용하니까 모터 50%, 엔진 50% 연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연료를 50%만 내연기관에 비해서 연료를 50%만 사용한다. 이 내용은 어떤 의미예요? 연비가 좋다. 연료 효율이 높다. 연료 효율이 높다. 연비가 좋다. 세 번째로는 배출가스가 적다. 자, 배출가스 중에는 CO, HC
낙스가 적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가솔린 기준이죠. 가솔린 기준. 가솔린 기준으로 보면 COHC 낙스가 적게 나오고요. 디젤 기준으로는 PM이 적게 나오는 거죠. 배출가스가 배출가스가 감소된다. 요거는 디젤 기준이 되겠습니다. 디젤 기준으로는 COHC 낙스도 줄어들지만은 PM도 줄어듭니다. 배출가스 감소다. 그 다음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친환경 자동차를 지금 배우는데 친환경적이다 이 말은 뭐예요? 친환경적이다. 이걸 우리가 그냥 친환경 풀이를 하면은 지구온난화 물질인 CO2가 감소된다. 거의 뭐 엄청나게 이제 감소량을 여러분 책에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90%까지 이야기하는데 CO2가 감소되고요. 친환경적이라는 거. 이 내용을 여러분 연비하고 함께 쭉 내용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는 연료 50% 절감, 연비가 좋다, 배출가스가 감소된다, 또한 친환경적이다, CO2가 적게 나간다. 뭐 엔진의 효율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이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단점은 뭘까요? 구조가 복잡하죠. 왜? 엔진하고 모터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요. 구조가 복잡하죠. 구조가 복잡하. 두 번째로는 정비가 어렵죠. 아무래도 구조가 복잡하면 정비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무게가 엔진 무게하고 모터 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무게가 무겁다. 우리가 구조가 복잡하다는 내용에는 모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모터 관련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터 제어기, 모터와 모터 제어기, 모터 제어가 이런 쪽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터 제어. 모터 제어 쪽에는 뭐 BMS라든가 하이드롤릭 파워 뭐 컨트롤 시스템, 컨트롤 유닛, 하이브리드 컨트롤,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 HCU라든가 그 BMS라든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또 릴레이, 각종 릴레이, 파워 릴레이라든가 뭐 메인 릴레이 뭐 이런 릴레이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런 모터 제어 파트하고 모터, 그다음에 발전기라든가 발전기도 사이즈가 더 커져야 되죠. 발전기. 배터리 사이즈도 또 더 커지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구조가 복잡하다는 내용하고 일치가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비가 어렵고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무게가 무거워진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수명도 고압 배터리 적용을 하니까요. 고압 배터리 수명이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짧다는 거죠. 수명이 짧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여러분이 보통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쉽게 접근이 되겠죠.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형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다섯 번째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형식. 형식에는 뭐 크게 직렬식 하이브리드,
병렬식 하이브리드, 직병렬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형식에서 직렬식에 대해서 한번 보죠. 직렬식 하이브리드. 직렬식 하이브리드. 그 직렬식 하이브리드의 구동 원리를 한번 볼까요? 구동 형식, 구동 원리. 자, 직렬식 하이브리드 구동 원리, 동력이 전달되는 원리는 뭐냐? 먼저 엔진이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엔진.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립니다. 뭘 돌려요? 발전기를 돌려요. 발전기.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는 다시 인버터 쪽으로 빠집니다. 그 인버터가 다시 하나는 배터리 쪽 구동이 되고요. 인버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는 모터 쪽으로 연결이 돼서 모터에서 동력이 빠져나가는 구동부로 동력이 빠져나간다. 바퀴를 돌 구동부라는 것은 바로 모터에서 미션 구동부. 이 구동부에는 트랜스미션 변속기 플러스 바퀴 쪽을 말하는 거예요. 구동부는 변속기에서 바퀴로 빠져나가는 것을 구동부라고 해요. 자, 엔진의 동력은 발전기를 돌리는 데만 적용한다. only 직렬식 하이브리드는 발전기를 돌리는데 엔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구동류는, 구동바퀴는 뭘로 돌리냐? 모터로만 돌린다. only 모터. 직렬식 하이브리드는 only 구동을 뭘로 한다? only 모터로 한다. 구동은, 드라이버는 only 모터로 하는 것이 바로 직렬식 하이브리드. 엔진은 뭐에만 적용해요?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데만 적용이 된다. 엔진은 발전기 회전용으로만 적용하고, 그래서 직렬식 하이브리드는 결국은 구동 모터와 엔진을 작동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지 않고 엔진은 발전기만 작동시키고 모터는 구동부를 작동하는데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직렬식 하이브리드.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장단점을 알아봅시다. 직렬식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엔진 작동 영역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엔진의 작동 영역을 주행 상황과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엔진은 only 뭐만 발전기 회전. 에 따라 주행 상황을 분리하여 운행할 수 있다. 발전기 회전에 따라서 주행 상황을, 이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굳이 엔진은 발전기만 회전시키면 되니까요. 엔진이 구동부를 회전시키는데 작동할 영역은, 작동할 부분은 아니죠. 주행 상황에 따라 분리한 것이 하나의 장점이다. 엔진이. 그 다음에 엔진의 발전기만 회전하는 거예요. 엔진의 효율이 어때요? 향상이 된다. 효율 향상에 따라서 배출가스가 엔진 적용에 따른 엔진의 적용 기준,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거죠. 엔진은 그냥 발전기만 회전시키는데 적용하기 때문에 각 모드별로 엔진을 과열시켜가지고 빨리 작동한다거나 아니면 엔진의 작동 영역을 크게 한다거나 작게 한다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엔진의 엔진 적용 기준 뭐가 나온다? 배출가스가 감소될 수 있다. 저감된다. 감소. 다른 말로는 저감. 엔진 적용 기준에 따라서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전기자동차 기술로 발전하기 쉽다는 거예요. 기술 접근성이 좋다. 전기자동차로 가는 부분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접근성도 향상이 된다. 이런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엔진 온리로 발전하기 때문에 엔진 자체를 과도하게 엔진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행 상황에 따라 보려고 그래서 엔진 효율이 향상됨에 따라서 엔진을 통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큰 장점이 있고요. 이러한 전기자동차 접근성이나 또는 연료전지 접근성이 보다 좋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직열식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형식 중에서는 병렬식 형식이 있겠죠. 병렬식. 자, 병렬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 원리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병렬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는 엔진과 모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서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터 영역은 인버터라는 부분이 있고요. 인버터하고 배터리 영역이 있겠죠. 또한 인버터와 연결된 부분이 바로 모터가 잘못했습니다. 인버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모터가 있겠죠. 모터. 모터는 이제 전동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터와 엔진을 병행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엔진.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구동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구동부. 배터리, 인버터, 모터. 여기서 이제 엔진과 모터를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모터 중에서 여기에 엔진 모터에 플라이 휠 부분을 여기 접근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소프트 하이브리드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모터 변속기 사이에다가 클러치, 플라이 휠을 그 다음에 모터와 변속기 타입을 모터와 변속기 사이를 직결하는 모터와 변속기를 직결하는 타입과 또한 엔진과 모터 사이를 직결하는 엔진의 플라이 휠과 모터 사이를 직결하는 타입이 있는데 이러한 타입을 직결이라고 합시다. 직결. 모터와 변속기를 직결하는 타입이 있다. 그래서 엔진과 모터를 직결하는 타입. 이것을 소프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모터와 변속기를 직결하는 타입을 하드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모터와 변속기를. 뒤에 내용 나오니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식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죠. 모터와 엔진. 그 다음에 미션이죠. 미션이라고 쓰지 말고 변속기라고 씁시다.
변속기 다음에 구동부인 변속기 다음에는 바로 바퀴 쪽이죠. 바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동부라고 하죠. 구동부. 그러니까 엔진과 모터의,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로 연결하는 거야. 모터의 동력을 변속기로 연결하는데, 모터는 인버터와 배터리를 연결해서 동력이 되어 있다. 물론 이 사이에 이 가운데다가 우리가 뭐를 둘 수 있냐면은 동력 분할 기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단, 동력 분할 기구를 둘 수가 있어요. 동력 분할 기구에 의해서 우리가 변속기로 모터의 힘이나 아니면 엔진의 힘을 적절히, 동력 분할 기구의 역할은 뭐예요? 엔진과 모터의 구동력을 적절히 분할한다는 거죠. 엔진과 모터의 동력을, 구동력이라고, 동력을 적절히 분할하는 것을 우리가 동력 분할 기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병렬식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병렬식 하이브리드의 그럼 장점은 무엇이냐? 자, 병렬식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직렬에 비해서 병렬의 하이브리드죠. 병렬식 하이브리드. 기존의 내연기관을 수정해가지고 기관에 구동장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변환장치 같은 거 이런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기존의 내연기관 변환장치, 다시 말해 트랜스미션이나 이런 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다음에 직렬식 하이브리드에서는 모터 용량을 크게 적용해야 됐지만 이거는 모터 용량을 적게 써도 된다는 거죠. 모터 용량을 어떻게 해도 된다? 적게 써도 된다. 모터 용량을 적게 적용한다. 모터 용량이 작아도 된다는 거예요. 직렬식 하이브리드는 모터 용량이 커야 됩니다. 그런데 병렬식 하이브리드의 또 장점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좋다. 효율이 굿이다. 왜 그렇죠? 뭐와 뭐를 적절히 분할해서 쓴다고요? 엔진 동력과 모터 동력을 적절히 분할할 수 있다. 엔진과 모터의 동력을 적절히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변환 효율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좋다. 그래서 직렬식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이 SOC라고 하는 기준으로 따져서 적절히 동력 분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모터와 엔진의 힘을 적절히 분할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진 게 바로 병렬식 하이브리드입니다. 병렬식의 그러면 단점은 뭐냐? 병렬식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단점은 유단 변속 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변속단을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하니까 주행 상황을 적용에 따라서
주행 상황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단수가 이렇게 변할 때마다 어떠한 변속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그다음에 이 변속점을 정확히 이 변속의 변속점을 최적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동력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변속점, 어느 시점에 변속을 할 것인가, 변속점 최적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병렬식 하이브리드에서 하나의 단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병렬식 하이브리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는 뭐였어요? 직렬식 하이브리드. 두 번째, 병렬식 하이브리드 형식. 세 번째는 소프트 하이브리드. 이 소프트 하이브리드를 다른 말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용어예요. 소프트 하이브리드와 뭐가 같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는 앞에서 나눌 때 하이브리드 중에서 병렬식 하이브리드에는 소프트 하이브리드, 구분할 때 소프트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또 하나는 뭐다? 하드 하이브리드.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소프트 하이브리드와 하드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이제 직병렬 하이브리드는 뭐 별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소프트 하이브리드는 플라이 힐과 엔진의 플라이 힐 부분이 있죠. 여기 엔진이에요. 엔진의 플라이 힐과 어느 부분, 모터 부분, 여기에 직결을 한다는 거죠. 직결. 엔진의 플라이 힐과 모터 부분 직결을 하면서 플라이 힐 마운트 일렉트릭 드라이브. 이 말을 플라이 힐 플라이 힐 마운팅 일렉트릭 드라이브. FME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엔진과 모터 사이를 직결한다. FMED를 한다. 플라이 힐 마운트 일렉트릭 드라이브. 플라이 힐 마운트. 따라서 뭐 우리가 영어로 다시 쓰면은 플라이 힐 마운티드 일렉트릭 드라이브. 드라이브. 플라이 힐 마운트 일렉트릭 드라이브는 엔진과 모터 사이를 직결하는 그러한 타입이 소프트 하이브리드. 알아두세요. FMED 형태의 모터와 엔진을 설치한다. 모터와 엔진 사이를 직결시켜서 그러면 이제 엔진 시동을 걸게 되면은 모터에 의해서 엔진 시동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엔진 보조 회생제동이 가능하다. 소프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병렬 하이브리드 중에 소프트 하이브리드는 동력의 주행 원리를 보면은 주행 원리가 아니라 주행 패턴이라고 합시다. 주행 원리가 아니고 주행 원리는 구동 원리가 있고요. 주행 패턴을 보면은 패턴이라고 그러죠. 주행 패턴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속과 이 시동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속 부분이 있고 중속 부분이 있고 고속 또는 과속 경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행 패턴을 보면
시동을 걸 때는 그럼 모터 플러스 엔진이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시동은 모터와 엔진 동시에 이렇게. 저속 영역에서는 엔진의 힘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프트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모터 중에서 엔진 비중이 더 큽니다. 엔진 비중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와 같은 것을 주동력이나 보조동력이는 소프트 하이브리드는 주동력이 엔진 동력이 주동력인데 이 주동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주동력이 더 크다. 엔진 부분이 모터보다는. 중속기는 엔진 플러스 모터. 고속도 엔진 플러스 모터. 이렇게 됩니다. 시동 때는 모터 엔진을 하고요. 저속에서는 엔진만, 엔진 모터, 엔진 모터. 이렇게. 주행 패턴 알아두세요. 그래서 모터를 통한 엔진 시동이요. 출발할 때는 엔진과 이 출발, 시동이라는 거, 이 시동이 바로 출발이죠. 출발이 시동입니다. 모터와 엔진의 힘을 동시에 이용하고요. 부하가 적은 평지를 주행할 때는, 저속일 때는 엔진만의 힘을 이용하고, 가속 및 등판을 할 때는 고속, 가속 또는 등판을 할 때는 엔진 모터의 힘을 충분히 두 개의 용량을 빼내서 주행하는. 따라서 엔진과 모터가 직결되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모드인 모터 모드라는 순수 모터 모드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순수 모터 모드가 없다. 모터 주행이 없다. 이게 단점이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순수 모터 주행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순수 모터 주행이라는 말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순수 모터 주행이 전기자동차와 같은 거죠. 전기자동차 모드인 순수 모터 주행 모드가 없다는 것이 바로 소프트 하이브리드의 하나의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 하이브리드가 있죠. 하드 하이브리드의 주행 패턴을 보면은 주행 패턴은 먼저 출발 모드, 시동이라 그러죠. 출발은 시동이라고 쓸 수 있어요. 시동과 그다음에 저속, 또 중속, 고속. 고속은 우리가 등판, 과속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하드 하이브리드에서는 시동을 거는데 뭘로만 거느냐? 모터로만 걸어요. 모터로만. 저속도 모터로만 가요. 보조 동력으로 전부 다 가는 거예요. 보조 동력으로. 중속이 되면은 모터와 엔진을 동시에 이용. 다음에 중속부터는 모터 플러스 엔진. 고속도 마찬가지. 모터 플러스 엔진.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주행 패턴이 하드 하이브리드에서는 출발은 모터로만 가고요. 저속도 모터로만 가고, 모터 엔진. 따라서 이러한 출발과 저속에서는 모터로만 가기 때문에 순수 모터 주행 가능이죠. 주행 가능 영역이 뭐가 있다? 순수 모터 주행 가능 영역에는 출발과 저속 시에는 순수 모터 주행 가능 영역이 되겠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직결 모드는 그럼 어디에 형성이 되느냐? 변속기와 모터 사이에 여기 직결 모드가 있어요. 직결. 변속기와 아까는 엔진과 모터 사이에 직결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변속기와 모터 사이에 직결 모드가 있는 것을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미션 마운트 일렉트릭 디바이스 이렇게 트랜스미션 자 트랜스미션 마운트 이게 마운트는 이렇게 연결한다는 뜻이죠. 마운트 이렇게 조립한다는 두 개를 마운트한다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운티드 일렉트릭 디바이스 이 뒤에 씁시다 그냥 디바이스 그래서 TMED라고 해요. TMED가 뭐다? 하드 하이브리드에 TMED 장치가 있다. 소프트 하이브리드에서는 플라이힐 마운트, 플라이힐 FLI, 플라이힐 플라이힐 마운티드 플라이힐 마운티드 일렉트릭 디바이스 그래서 FWED와 그 다음에 TMED 이 두 가지 조건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 하이브리드에서는 주행 패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전기장치 모듈을 이용해서 엔진과 모터 사이를 클러치로 분리하고 있다. 엔진과 모터 사이는 클러치로 분리하고 있다. 출발과 저속 주행 시에는 모터만을 이용하고요. 얘기했죠? 출발과 여기 다 얘기했어요. 이 내용이 그다음에 풀 하드 주행 중 엔진을 시동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너레이터 그래서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너레이터가 하드 하이브리드에 적용됩니다. 이거는 크랭킹을 하면은 우리가 스타트 모터가 바로 어떤 모터냐? 일반적인 스타트 모터가 아니라 하드 하이브리드에서는 일반 이 모터가 실제 전동기가 스타트 모터 역할을 합니다. 전동기가 스타트 모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